자, 한 문제씩 오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 그러면은, 왔는데 주머니가. 자, 하나씩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56번부터 보면 되나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관련해서 이제 그림 나오는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이 그림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우리가 많이 해보던 유형이긴 해요. 그죠, 여러분? 많이 해보던 유형이고요. 자, 56번 보시면, 일단은 56번.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그래서 4지나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지라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고정된 상태인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y는 2x 더하기 k에서 이 k에 관련된 애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k 범위는 마사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보다는 내려오고 더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갈 때보다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이 나옵니다. 어떻게? 수선의 발열에서 이렇게 두 놈이 나와요. 맞아요? 자, 이렇게 두 놈이 나오는데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9가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죠? 그때 상수 k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얘가 여기 점이 좌표가 어떻게 돼요? 점좌표가? 여기 점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k, 0이 되는 거 맞나요? 맞죠,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k, 0일 거예요. 이 시점 좌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기울기가 2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요 x 좌표의 이제 그러니까 거리, 밑변의 길이만 알면 돼. 왜냐면 기울기가 2다 보니까 1대 2죠.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2a가 돼서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 a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에서 a 제곱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 길이 제곱이랑 여기 길이 제곱의 합이 9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사실 뭐가 필요하죠? 이 두 점의 x좌표가 필요합니다. 이 두 점의 x좌표는 어떻게 유도를 하죠? 연립을 하면 나오는 방정식을 풀면 나오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와 y는 2x 더하기 k를 연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됐습니까? 연립을 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빼기 4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얻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근을 얻겠죠. 두근을 얻는데 두근이 이제 뭐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고 치면 사실 직접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나올 거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건 거잖아. 결국에는 봐봐. 자, 여기서 두근이 나와. 두근이 합이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이 k 빼기 4인 걸 아는 상황에서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알파고 얘를 베타라고 잡읍시다. 그러니까 베타가 더 큰 애로 잡을 거예요. 두근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건 뭐라고? 요 간격이니까 베타 더하기 2분의 k를 알고 싶은 거야. 요 x좌표의 차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곱을 하면 요 삼각형에 뭐가 나온다고? 넓이가 나온다고요. 같은 식으로 이게 알파면 나는 뭘 하겠죠?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알파를 하겠죠?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지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한 게 뭐가 된다고? 제곱을 한 게 저 삼각형 넓이인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게 얼마다? 9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오고요. 더하기 k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오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더하기
2분의 K제곱 나온 게 9입니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죠. 전개하면. 그런데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요거 제곱하고 요거 2배 빼는 거니까 빼기 2배의 K 빼기 4로 나오고요. 더하기 얘는 K에 곱하기 마이너스 2로 나오고 2분의 K 제곱이 9다. 이렇게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8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2에서 빼면은 플러스 3은 0이다.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6은 0이다. K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10인데 범위상 이게 맞겠죠. 맞아요? 그래서 K 값이 얼마다? 저렇게 나온다 라고 계산하면 답이 딱 하고 나오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너무 좀 헷갈려 하면 안 돼. 저거를 그냥 순수하게 미지수들을 세팅을 하고 저거를 기울기가 2라는 걸 이용해서 굳이 y좌표를 구하기보다는 어차피 요 길이의 2배일 거 아니야. 그래서 넓이 구할 때는 저 밑변의 길이 제곱이 넓이가 된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예쁘게 식을 근과 계수하기가, 이 문제 자체는 정리하고 나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야. 그치?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용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활용으로 안 나오고 그냥 나오면 잘 푸는데 활용으로 나온 걸 잘 못 풀기 때문에 활용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실 이건 정말 그때도 똑같이 풀었던 것 같아. 이 방식 그대로 1일 테스트에 나왔을 때. 그치? 분명히 손풀이도 해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답 노트를 잘 안 쓰고 있다는 증거죠.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또 틀린다는 건. 근데 사람은 진짜로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나오면 똑같은 거 계속 틀려요. 오답 노트를 쓰는 건 그렇게 써서라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주시고 이어서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을 보시면 어떤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수직해서 뭐 쭉 만들었어요. 그림은 그 수직 조건이 이제 글을 읽을 필요 없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결국 원하는 건 저 삼각형 FBQ의 보자. 삼각형 DPFE의 넓이와 삼각형 FBQ의 넓이가 합이 최소가 될 때 이 내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해야 할 일은 볼게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PQ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죠? 내가 PQ를 좀 더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어요. 맞죠? 이걸 적당히 저쪽 편으로 밀면 사각형의 넓이가 작아지고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돼요? 커질 겁니다. 당기면 반대로 삼각형 넓이가 줄고 사각형 넓이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 미묘한 관계 상황에서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시점에 딱 고정을 시키길 바라는 거겠죠. 맞아요?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시점을 구해야 돼. 구해야 그걸 기반으로 저 내저번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자, 한번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4루트 3이고요. 여기 길이가 6이고요. 여기가 얼마? 바닥면이 6루트 3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2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움직이는 건 뭐냐면 이 파란색 라인이에요. 이 파란색 라인은 여기 수직한데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PQ. 이
이 PQ 라인을 움직여서 요 사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에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인데 내가 보면은 여기 길이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일단은 봐봐요. 여기가 6이고 6루트 3이고 4루트 3이면 여기 길이가 얼마죠? 요거 수선의 발레리면 여기가 2루트 3 될 거고 6이고 맞지? 그러면 보자. 자 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2루트 3이고 6이고 36에서 11을 뺐으니까 36에 11을 더하니까 얼마죠? 48이죠. 48이니까 이거를 루트를 씌우면 4루트 3이겠죠. 여기 4루트 3이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어디를 건드릴까? 건드리면 끝나는 상황이긴 한데 잠시만요. 6루트 3, 이 4루트 3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내가 여기를 자, 여기가 어차피 이제 길이를 쪼갤 건데 여기를 A 루트 3하고 여기를 B 루트 3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잡을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결국 이 사다리꼴이랑 원래 사다리꼴이랑 넓이가 어떻게 되죠? 모양이 닮음이겠죠. 닮음이에요. 자, 원래 사다리꼴.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죠, 여러분? 넓이는 얼마예요? 넓이는 자, 6 루트 3, 4 루트 3, 10 루트 3에다가 6 곱하면은 60 루트 3 나누기 2하면 얘가 원래 30 루트 3이래요. 넓이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식으로 요 삼각형 있죠, 지금. 요 직각삼각형. 요게 지금 보면은 얘랑 닮음일 거 아니야. 요 값을 같이 쓰니까. 그죠?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2대 1대 루트 3이에요. 여기 몇 도라고 지금? 여기 60도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2대 1대 루트 3이잖아. 60도예요.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자, 그럼 원래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냐면 요 큰 놈 삼각형이 지금 원래 여기가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구나. 원래는 이게 잠시만. 그러네. 잠깐만. 이게 닮음으로 지금 풀면 안 돼. 이게 각도는 유지가 되는데 저거 넓이 구하려면 이거 식을 세우긴 해야겠네. 여기는 어차피 고정인 것 같거든. 생각해봐. 이게 6루트 3이면 얘들아 이게 A, B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 이거 얼마예요?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가 6루트 3이야, 이변이. 그럼 여기가 절반인 3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으로 고정되는 거죠? 이건 고정인 거고, 그 다음 내가 이제 이걸 움직여서 길이를 바꾸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쪽을 잡아야겠네, 미지수로. 내가 미지수로 잡는 걸 다른 쪽으로 해야 돼. 자, 이게 4루트 3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말한 것처럼 A 루트 3이라고 잡으면 이 길이를,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얘랑 길이 같으니까 4 빼기 A 루트 3이 되는 거 맞나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 파란색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가 돼? 자, 한번 보세요. 이게 6 루트 3이고 A 루트 3이면 여기가 3A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3A가 되고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야? 원래 이게 2대 1대 루트 3이어서 이게 지금 계산하면은 9예요, 9. 그래서 이게 9 빼기 3A가 돼요. 그러면 끝났다. 넓이 다 구할 수 있네요. 이게 A에 대한 넓이식으로 나오죠. 자, 어떻게 돼요? 일단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루트 3 곱하기 3a 해서 얼마가 나온다? 2분의 3 루트 3 a 제곱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요 사다리꼴 넓이는 얘랑 얘랑 더하면 5 빼기 a 루트 3 곱하기 9 빼기 3a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2분의 3 루트 3 똑같이 나온 상태에서 5 빼기 a 3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요게 지금 요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더한 게 최종 넓이겠죠. 그래서 최종 넓이 SA를 구하면 어떻게 식이 나오느냐? 2와 3루트 3, 2분의 3루트 3으로 묶어내고 2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 이게 최소가 되길 바라죠. 그러면 A가 얼마일 때죠? A가 2일 때겠지. 맞죠, 여러분? 근데 그럼 이거 여기 범위에 조금 안 맞게 나 2차 함수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파트가 그지 안 맞네? 미안해요. 그럼 내가 분류를 잘못한 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옮겨야겠다. 나중에 문제 위치를 2차 강제표 말고 2차 함수로 옮겨야지. 자, 2차 함수가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시험 범위는.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최소 쪽 문제 활용으로 넘겨야 되는 게 맞는 파트고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SA가 이렇게 해서 A가 2일 때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60도인 상황에서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가 2루트 3이고 여기가 얼마? 4루트 3인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 이름은 어떻게 되죠? 이거 배우신 분.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 반지 이름 R은 어떻게 나와요?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얘를 빼서 나누기 2 하면 되죠. 이거 모르나?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가 R이죠. 그럼 여기가 6 빼기 R이고, 여기가 얼마가 돼? 2루트 3 빼기 R이죠. 그래서 요렇게가 또 마찬가지로 6 빼기 R, 여기가 2루트 3 빼기 R이 되는 구조잖아. 내접 수직하는 거 이용하면. 맞죠? 그래서 뭘 얻는다고? 이 식을 세우면 4루트 3은 6 더하기 2루트 3 빼기 2R이다. 이렇게 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결국 이 얘기야. 어차피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더한 다음에 요 변을 빼면 2R만 남는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 변으로 요 두 변의 합을 빼면 2R만 남아요. 그게 이 얘기라고 같은 얘기야. 그래서 2R이 6 빼기 2루트 3이고요. 그래서 R이 3 빼기 루트 3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내접원의 둘레 길이 2파이 R은 6 빼기 2루트 3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P는 6, Q는 마이너스 2,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40.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60번에 답이 몇 번으로 돼 있어? 4번. 왜 4번으로 돼 있냐 걔는? 확인해볼게 내가. 4번은 리가 없는데? 신나게 지금 잘 풀었는데? 확인해볼게요. 예? 이거는 얘가 답을 잘못 쓴 것 같아. 왜냐면 왜 Q를 루트 3 앞에 있는 유리수로 잡아놓고 왜 마지막에 2루트 3을 제곱했대? 약간 이거 선생님들, 같이 쓰시는 선생님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맞아요. 지금 이 풀이가 맞고요. 그래서 답은 40이 맞습니다. 정답이 잘못됐네요. 자,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6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짠짠짠짠. 자, 61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 그려서 지금 하고 있죠? 자, AB의 길이가 12인 두 원 AB가 있고, 그 다음에 A, B 위에 점 C를 잡아서 AC의 중점을 P1, 그 다음에 CB의 중점을 P2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P1C가 A고 CP2가 B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반지 뭐 원을 그려서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시오. 뭐 이렇게 말이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별 얘기는 아니에요. 별 얘기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상황을.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이렇게 A를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B를 하나 잡았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AB의 길이는 12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A, B 위에 한 점 C를 하나 잡았어요. 자, C를 잡아서 중점을 찍죠. P1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도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식으로 CB의 중점을 여기 중점을 이렇게 P2라고 잡아서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B가 되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A 더하기 B가 얼마다? 6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자 P1을 기준으로 반지름 길이가 이 A보다 1 더 나가게 원을 그렸어요. 그죠? 같은 식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B에서 반지름 1 더 나가게 원을 그립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나가게 그리고 P1, P2를 양끝점으로 가지게 뭘 했다고? 또 뭘 그린다고? 원을 그린 거잖아. 맞지?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너무 좀 낮게 그려서 그런데 모양이.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딴 건 아니고 이게 사실 좀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긴 한데 너무 내가 넉대되게 그려서 그렇긴 한데 원래 이렇게 되면 원주각에 따라 이게 수직하죠. 근데 여기가 A 플러스 1이겠죠. 반지름 길이가.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B 플러스 1이고 근데 그게 뭐랑 같다고? A 더하기 B가 B변이 되는 이런 직각사각형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이랑 같다가 되고요. 정리하면 2AB는 2A 더하기 1 더하기 2B 더하기 1이다. 그래서 A제곱 B제곱 다 날리고 나면 이런 정보를 얻어요. 근데 우리가 A 더하기 B가 6이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2AB가 결론적으로 얼마란 얘기야? 14가 돼서 AB가 7이라는 얘기 얻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고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여기 원주각으로 수직한 직각사각형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야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알잖아요. 두 번의 합이 얼마? 6이고 두 번의 곱이 얼마? 7인 2차 방정식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은 0. 끝! 그러니까 A 더하기 B 구하고 AB 구하는 문제였잖아. 애초에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그쵸? AB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구하는 얘기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필요했다고 나한테는. 근데 그 정보를 주는데 두근의 합은 너무 쉽게 줬고 두근의 곱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줬어요. 근데 그냥 도형 보고 멘붕 빠져서 못 푸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냥. 별 내용 없이. 그죠? 이게 뭐야 어떡해 막 이러다가 틀려버리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사실. 자, 그 다음 67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67번 XY에 대한 2차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물론 식으로 때려 넣는 방식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뭘 쓰길 바라죠 우리는? 이거 풀 때? 판배식 D 2번 쓰는 방식인 거죠? 기억나지? 기억 까먹으신 분들은 이번에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우리가 X랑 Y로 된 2차식이 주어졌어. 이거를 X, Y가 예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루트 따위가 없는 예쁜 형태의 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2배의 k-1 x가 되고요. 더하기 9y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x를 문자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면 뭐가 나와? x가 어떤 놈이다라는 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근의 공식을 쓰면 그러니까 판별식 D를 쓰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이걸 근의 공식을 쓰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알파, 베타가 y에 관한 식일 건데 루트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루트가 없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죠? 원래 근의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들어가니까 요 판별식 d가 루트 안에 들어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루트를 벗기고 나오길 바라는 거니까 이 d가 어떤 애가 된다? 어떤 y에 대한 식인데 완전 제곱식이 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d1은 뭐냐? 요 놈의 판별식입니다. 그거는 4분의 d1을 써도 되겠죠? 자, 4분의 d1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대로 하겠지? 9y 제곱 플러스 6y 빼기 4분의 3 이렇게 y에 관한 식이 그 K가 아니라 KY. ky죠. 여기 지금 ky지? k만 이렇게 뭐가 회가 다 있어. 요거지? 맞죠? x로 묶었을 때 2ky, 2x로 묶으면 ky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y에 관한 식이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0이다가 아니죠. 정확히는 얘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 얘가 k에 대한 식의 제곱식이길 바라는 거야. 그래야 여기서 루트를 벗기니까. 그래서 얘가 제곱식이 된다는 우리가 또 어떻게 풀어요? 요놈의 판별식 d가 0이다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D1은 y에 관한 식을 뽑아내는 데 쓰는 거예요. 1번은. 그리고 2번 이제 거기서 D2를 뽑아내는 거죠. 일단 요거 정리 좀 할게요.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k제곱 빼기 9y제곱 그리고 더하기 6 마이너스 2ky y 그리고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길 바라는 거야. 그럼 요놈의 판별식 d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4분의 d2를 하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빼기 9 곱하기 4분의 1 요게 0이다를 풀면 끝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양변이 4 곱하기 계산하시면 4k 제곱 마이너스 24k 더하기 36 빼기 k 제곱 더하기 9는 0이다 해서 날리고 그래서 24k는 45다. k는 24분의 45 8분의 15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신나게 하시면 되는데 뭐 답이 이상하냐? 잠깐만 뭐가 어디 잘못한 거야? 식 잘못된 건지 잠깐 볼게요. k제곱 빼기 9y제곱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k 빼기 3 y 맞고 k 빼기 3y 맞고 마지막 숫자가 틀렸구나. 잠깐만 이게 왜 틀렸지 근데 이렇게 되고 확인만 좀 할게요.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맞고 1 빼기 4분의 3에 4분의 1 맞고 4분의 1 맞는데? 4분의 1 맞고 4K 제곱이랑 K 제곱이. 응? 4K 제곱이랑 K 제곱이 안 사라지는 게 아니지. 그러네? 여기 사라졌잖아. 멍청하네? 미안. 이상한 짓 해놨네? 신나게 계산하는데 중간에 딴짓 했네요. 여기 3K 제곱 되는 거죠? 그냥 이상한, 한 번씩 이런 짓을 해. 뻘쭘하게. 잠깐만. 그러면은, 자, 더하기, 요거 4배 한 거잖아, 그치? 그죠? 더 4배 한 거니까, 더하기 9지. 9 해서, 이게 0이 나잖아.
이런 쓸데없는 딴 생각하다가 이상한 걸 틀려. 자, 이렇게 되고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15는 0이다 해서 k는 3 또는 5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잘 봐요. 3이랑 5 중에서 못 쓰는 게 있거든요. 뭘 못 쓰죠? 자, K가 3 또는 5가 나왔는데 왜 못 쓰는 애가 생기는 거죠? K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돼요? K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그래서 K가 3이면 얘가 없어져요. 맞죠? 이게 그냥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Y에 관한 식이 우리가 지금 아예 써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가 잠깐만, Y의 개수가 K가 아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애초에 잘 봐. 이거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 근해 공식을 쓰면 얘가 원래는 어떻게 나오느냐, 얘가 마이너스 ky 더하기 1의 풀마 루트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4분의 1이 되면 k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되죠? y 앞에 개수가 k가 돼버리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y의 개수가 k가 아니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편이 날아가면 돼, 안 돼? 이쪽 편이 안 날아가고 y에 가는 식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쪽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k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면 이 안쪽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는 3일 때 k가 3이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4분의 1로 나와서 얘가 어떻게 된다? y 앞에 개수가 k가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얘만 답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y에 대한 2차식, 그러니까 y에 대한 xy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xy로 구성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문제 유형이 나온 거야. 맞지? 근데 정확히 사실 이 문제 그 풀이 과정 자체가 사실 뭐에 착안을 한 거다? 근해 공식에 착안해서 나온 풀이에요. 그래서 이 근해 공식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판별식 D 이거 푸는 법만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지금 이 K가 아닌이라는 문구가 붙은 거야. Y의 개수가 K가 아닌이라는 문구가. 이해가 됐죠? 실제로 해보시면 3을 넣으면은 K의 개수가 3이 됩니까? K인 Y의 개수가 K인 3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3을 뺀 5가 정답이 되는 문제예요. 잘 만들었네. 일단 저 판별식 2개 쓰는 건 당연히 풀이법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지금같이 얘가 어디서 왔는지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필기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68번 빨리 이거 세 문제 더 하고 좀 쉬자고요. 자, 68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 fx, gx에 대하여 방정식인 fx는 gx다가 서로 다른 두 정수 mn을 근으로 가질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근데 막상 어떤 상황인지를 보자면 가를 뜯어봤더니만 fx라는 2차식과
gx라는 2차식을 곱했더니 x 빼기 2, x 더하기 2, 그리고 x 빼기 5, x 더하기 5를 둘둘 나눠 가지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자, 나를 봤더니만 뭐라고 했느냐? f 알파는 f 알파 더하기 7은 0이다. 인 실수 알파가 존재를 한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일단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얘기가 사실 없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한쪽이 뭐 a고 한쪽이 a분의 1을 가지면 결국 2차 함수가 유지가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걸 예쁘게 1 가졌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야.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나를 보시면 일단 F알파랑 F알파 더하기 7이 0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한 근을 알파, 또 다른 한 근을 알파 더하기 7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의 간격이 몇 칸인 거야? 7칸 되게 가지는 거니까 어떻게 쌍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게 2랑 마이너스 5로 쌍을 짓거나 마이너스 2와 5로 쌍을 짓거나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F와 G가 나눠 가지는 애가 이렇게 구성이 쪼개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일단 나를 보면 F가 저렇게 나눠 가지면 반대쪽을 G가 나눠 가진다는 것, 그러니까 G가 나눠 가진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fx를 예를 들어서 x 빼기 2에 x 더하기 5를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a다 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g가 a분의 1에 x 더하기 2, x 빼기 5를 회로 가진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fx는 gx다를 풀면 물론 사실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fx랑 gx가 같아요라는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 된다? 무조건 이런 꼴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가 gx고 얘가 fx 지금 써놨지만 얘가 gx고 얘가 fx가 돼도 지금 주어진 조건은 만족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둘이 같다가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 그게 fx는 gx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놈이다까지는 변함없는 진실이라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풀어봅시다. 정리하면 a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고 이거 넘기면 a제곱 빼기 1 x제곱 더하기 3배의 a제곱 더하기 1 x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0의 a제곱 빼기 1은 0이다. 자, 요런 식을 얻게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맞아, 아니야? 자, 요런 식을 얻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정수 mn을 근으로 가진대. 그러면 생각해봐. 일단은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a는 1과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럼 2차 방정식 자체가 2차식이 아니니까 해가 두 개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일단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m 곱하기 n이 얼마가 돼야 돼? 두 근의 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제곱 빼기 1분의 a제곱 더하기 1의 3배인가요? 이거지. 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이 애초에 이걸 가질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이걸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뭐 몇 개 없잖아. 1과 마이너스 10이거나 맞죠? mn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2거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2랑 5가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될 건데 잠깐만 근데 그런데 2랑 마이너스 5가 좀 미묘해요. 지금 잘 봐봐. 생각해봐. 내가 만일에 2를 해로 가지면 잘 봐봐. 이건 없어지는데 여기 얘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나 5 같은 걸 가지면 한쪽은 없어지고 한쪽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쪽은 돼야 안 돼. 일단 얘들은 해로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를 가진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 말고 방법이 없죠.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해가 되는 게 얘가 하나가 2랑 마이너스 5를 해로 가지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 2랑 0 되는 얘가 마이너스 2랑 5를 해로 가지는 2차 함수를 그려서 그 둘의 지금 교점을 찾고 있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단 두 가지 해가 생기면 걔들은 마이너스 2와 5 풀마 2, 풀마 5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정리해보니까 두근의 곱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들은 탈락하고 요거를 해로 가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를 어느 쪽이 나눠 가지냐에 따라 이제 부호가 좀 달라지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밖에 해를 못 가지니까 둘이 더해서 절대값 씌운 건 무조건 얼마예요? 무조건 m 더하기 n의 절대값 자체는 9가 해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겠네요. 상당히 짜증나는 문제네요. 약간은 부정방정식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수해고 부정방정식인데 그래서 두근의 합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합은 별로 의미가 없어. 뭐가 중요한 거죠? 정수 부정방정식 꼴은 곱이 중요한 거죠. 곱해서 마이너스 10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필기해 주세요. 두 문제만 더 하고 쉽시다. 아우, 또 아파. 자, 나머지 두 문제는 71번, 72번이네요. 자, 우선 71번.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가 허수야. 그리고 베타분의 알파 제곱이 실수일 때 오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알파가 나오면 이게 지금 개수가 실수니까 혈내근을 해로 가져요, 안 가져요? 혈내근을 해로 가지겠죠.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알파 바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는 뭐다? 사실 알파 바가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당연한 거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는 거 얻을 수 있겠죠. 근과 계수 관계 따라. 여기까지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물어볼게요. 일단 뭐 물어봤냐면 지금 기억에서는 베타분의 알파의 세제곱을 하는 게 마이너스 1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베타분의 알파의 세제곱 하기 전에 우리가 휴가로 잠깐만. 베타분의 알파 제곱이 뭐라고요? 이게 실수라며. 그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얻으면 우리 이거 갖고 뭘 할 거냐면 잘 봐. 자, 우리가 얘가 실수면 이거 우리가 생각해봐. 좀 복잡한 형태고 지금 정확히 말하면 알파 베타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몰라. 되게 지저분한 상태라고, 맞지? 그래문 써서 나오면 되게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이건 뭐 쉽게 계산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실수가 나왔어. 그러면 꼭 써먹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발을 씌워도 뭐다? 실수겠죠. 그래서 발을 씌우면 알파 바가 사실 베타잖아. 그래서 얘가 베타 제곱분의
알파도 실수겠죠. 그래서 둘이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게 실수니까 여기에다가 발을 씌운 요 놈도 실수가 되니까 같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이 어떻게 된다? 같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주장하는 베타분의 알파의 세제곱은 1이다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 니은 B제곱은 AC다. 자, B제곱은 AC다 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단 허근을 가지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건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인 것 같아. 알파 세제곱한 거랑 베타 세제곱한 게 지금 같아야 되잖아. 그치 얘들아? 잠깐만. 이거를 써먹고 싶긴 한데 잠시만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한 게 같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가볼게요. 알파 세제곱한 거랑 베타 세제곱이 같으면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알파 세제곱 빼기 베타 세제곱이 0이란데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가 0일 리는 없으니까 이게 0은 아니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방에 쓰자. 자, 요 놈은 어떤 놈이죠? 요 놈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어떻게 한 놈이죠? 뺀 놈이에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제곱하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니까 빼면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a제곱분의 ac 그래서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ac인데 이게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b제곱은 ac라는 거 유도되네요. 그죠? 100% 기억에서 유도가 될 것 같았어 느낌은. 그래서 기억이 참인 거 기억에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같다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관계식을 뽑아내서 정리하면 니은의 답이 맞다는 걸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고요. 그 다음 디귿 베타분의 알파 제곱이 a분의 c다. 이거는 대놓고 아니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지 할 수 있겠지. 그럼 a분의 c면 이게 알파 베타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디귿이 주장하는 바는 베타분의 알파 제곱이 a분의 c 그러니까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알파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다가 되고 그래서 알파는 베타의 제곱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잖아. 이게 원래 알파가 P 더하기 뭐 QI 이런 꼴이고 베타가 혈레근인 P 빼기 QI가 될 거고 맞죠? 그래서 얘를 제곱을 그러니까 베타를 제곱을 하면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에 마이너스 2PQ I다가 되는데 얘랑 같다가 되나? 이거랑 같으려면 일단은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4분의 1 빼기 Q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돼서 Q제곱이 4분의 3이다. 억지로 때려넣으면 나올래나? 잠시만요. 야, 이걸 이렇게 그냥 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잠시만. 우리가 얻어낸 게 디귿에서 얻어낸 게
B제곱이 AC라는 걸 얻어냈어요. 그쵸 여러분? B제곱이 AC인 거를 얻어냈으니까 생각을 조금 해보자. 생각을 잠깐만. 이거를 이게 지금 잠시만. 원래 지금 디귿에서 B제곱이 AC다를 갖고 지금 저걸 할 수 있나? 알파 제곱 나누기 베타 제곱 관계 A분의 C다. 이게 틀렸을 텐데 느낌상. 희한하네요. 자, 일단 다시 정리해보자.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베타분의 알파 제곱이 A분의 C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게 그래서 얘가 지금 알파 베타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예쁘지 이게? 표현 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 잠깐만 고민 조금 해볼게요. 문제에서 실수라고 준 거랑 관련이 있을까? 실수라고 준 거를 실수가 얼마인지를 무한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잠깐만 나 진짜 생각 좀 해보자. 이거 아니 그러니까 억지로 막 대입해서 풀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좀 예쁘게 풀고 싶어서 잠시만. 베타분의 알파 제곱이 A분의 C다. A분의 C다. 두 근의 몸이 알파 베타랑 같다. 그러면 알파 제곱은 알파 베타 제곱이다. 그럼 알파는 베타 제곱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봐봐. 베타분의 알파 제곱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이 같아요. 그래서 베타 제곱 세제곱 이거를 바꿨으면은 베타 제곱 그게 아니잖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봐.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인 걸 얻었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이거를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분의 베타라고 바꿔도 되겠죠. 그럼 바꿨으면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이게 뭐냐면 A분의 B거든요. 근데 얘가 주장하는 바는 이게 A분의 C랑 어떻게 된다고?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B랑 C랑 같다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주장하는 바가?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B랑 C랑 같다고 주장을 하면 니은에서 알싸 앞에서 B제곱이 AC라고 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근데 B랑 C랑 같다라고 주장하면 B랑 A도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가 얘기한 대로 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맞기는 한 건데 무조건 얘가 된다는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아마 디귿이 틀린 것 같은데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잠깐만 이게 왜 이러냐. 이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야? 근데 좀 헷갈리긴 해. 이거 맞는 거, 이거 답이, 이게 내가 이 풀이를 못 믿거든, 사실. 이 해설을 해설과 정답을 잘 안 믿어요. 내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 더 좋아하는데, 얘는 조금 복잡스럽긴 하다. 자, 그럼 잠깐 끊어갑시다. 어차피 좀 쉬어야 되니까, 끊어가고 내가 지금 고민해 볼게요, 지금. 이거 좀 애매하네.
아니, 돼도 돼요. 같은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존재하긴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오른 걸 골라야 돼. 그잖아. 이게 디귿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이게 항상 오라야 되거든. 이게 항상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더라고요. 발레를 하나 찾으면 사실 될 것 같긴 하거든, 이거는.